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 협회장이었던 최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의 복지를 그리는 자리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세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중요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에 대한 도약, 교육복지 도약을 위한 제언이라고 했는데 제가 학교 또 이제 복지 정책 이 양쪽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걸쳐서 활동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함께 제안드리고요. 거기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천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한 어떤 제언을 짤막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중요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핵심적으로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그 복지 기준선을 이제 같이 봤더니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과 돌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고요. 균등하고 보편적인 학습권 보장, 그리고 돌봄에서는 아동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균등하고 보편적인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의 제안인데요. 경제적 또 이제 보편적 교육 복지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제 3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 인천은 이제 전국 최초로 이것을 이루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디지털 학습 기기가 이제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해주고 학습 기기들을 나눠줬었는데요. 이 하드웨어가 제공이 돼도 이것들을 잘 다루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그 조부모 세대의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거 학습기기를 가져왔는데 이거 사용할 줄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움을 달라. 이런 요청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이 이 3무 정책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했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촘촘한 돌봄망 그리고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교육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들이 다 분절적으로 지금은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학교와 복지, 지자체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학교 구성원들이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교육복지, 학생복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공감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또 학교와 또 지역사회 간의 연계도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 네트워크하고 연계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하지만 이것들이 정책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각 지역 단위에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큰 단위의 정책으로 묶여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학교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 전문가, 복지를 볼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학교하면 교육기관으로 많이 이해하고 계신데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학교를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복지 전달 체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최전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라는 곳은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하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독일 자틀란트주의 교육부 장관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돕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예방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틀란트주를 예로 든 이유는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2020년 8월 1일자로 독일 자틀란트주는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담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아이들의 교육, 학습권 보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 7월 17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사가 꼭 의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행정 구분, 또 교육청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특정 학생에 대한 선별적인 사업의 한계,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교 내 복지 전문가의 부족과 그들의 권한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복지사분들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29개 교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합치면은 520여 개 학교인데요. 약 400여 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들어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안이 됐었지만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요.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이 함께 중간 조직으로서 인천 학교사회복지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의 사회복지사들을 파견하여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하는 연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이 통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할 때 이것들이 나눠져 있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제 교육행정과 일반 지자체행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아동 청소년 돌봄 통합지원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아동 돌봄에 대한 제반 환경, 시책 마련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이 아동 돌봄 정책들을,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통합되지 못한 채 지금 이제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돌봄 서비스들, 돌봄 사업들을 좀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동 돌봄에서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청소년 여가부 사업으로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학교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이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인천의 아동의 돌봄에 관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돌봄에 청소년과 학교를 포함시키고요. 또 조례에도 인천시 조례에 보니까 시장의 의무는 있는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또 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도 이런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도 좀 개정이 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아동 청소년 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정책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약간 이제 통합적으로 또 합쳐질 수 있는데요.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인천시에는 다양한 아동 돌봄, 아동 청소년 복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돌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도 인천시도 하고 있고 시교육청도 하고 있고,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도 인천시도 하고 있고 인천시 교육청도 가정형 위센터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지원하는 사업도 인천시도 하고 있고 인천시 교육청도 하고 있고요. 청소년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아동학대 사업도, 아동학대 예방은 주로 또 학교에서 예방교육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아동안전망, 청소년 안전망이 있지만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안전망, 교육안전망, 학습안전망, 이런 이야기들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논의할 때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나눠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좀 통합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을 들어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국가 실천연대라는 이름으로 중앙에서 대통령 정책 제안할 때 아동 청소년 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를 일환화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이제 우리 중앙에는 아동권리 보장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다양한 돌봄 정책, 그다음에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총괄하고 필요한 정책 홍보, 교육 등등의 사업, 연구 등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인천에서도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천 아동 청소년 복지 통합지원단, 가칭입니다. 통합지원단이라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함께 협업을 하고 필요한 정책 수립, 그다음에 교육 홍보,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통합지원단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또 이제 학교 사회복지나 아동 청소년 돌봄을 통합할 수 있는 센터까지 같이 포함하여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의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를 그리는데 종합적인 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자살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2020년에 한국의 자살률이 낮아졌는데 10대, 20대, 30대만 자살률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앞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정책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홍 선생님의 아동 청소년에 관한 그 토론을 들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의 산물을 달성한 인천이 실질적인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 아동 청소년 통합 돌봄 센터라는 하나의 기구를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이외에도 인천에 물론 그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습니다만 협의회에서는 학교의 아동들에 대한 복지 인식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의 복지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아동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성장하고 보다 더 밝게 성장하고 그들이 이 지역 사회의 주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